new 텍스트 페어런츠가 부모란 뜻이죠, 그죠? 페어런츠. 자, 부모란 뜻이고요. 자, 여기다가 놓고 스펠링 T. 자, 대문자 엄마. 자, 페어런츠. 그 다음에 children 하나. new 텍스트 children 병아리. 자, 페어런츠는 기준점은 입니다. 컨택키 누르고. 자, 그러면 이 페어런츠를 앞뒤로 왔다 갔다 우리 복습 차원에서 포지션 3D 레이어 체크, 로테이션, 키프레임, 키프레임.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전체 화면의 중심이 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도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첫 키프레임 잡고 90 빨리 할게요. 마이너스 80 25 45 아니지 마이너스 45 30 마이너스 20 10 마이너스 7 5 마이너스 2 0. 이렇게 이거를 이제 F9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children과 parent의 관계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parent, 자, children, 이게 parent가 해서 parent에 탁 묶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3D니까 3D로 체크 딱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여요. 이게 parent의 기능입니다. 하나만 해도 옆에가 따로 돼요. 자, 그러면 이 children한테도 뭔가 기능을 줄 수 있어요. 뱅글 돌게 해볼게요. 뱅글. 자, 그러면 로테이션 R. 자, 이건 이제 3D래요. 둘 다 같이 돼 있어야지만 같이 되는 겁니다. 페어런츠와 children의 기능이 같이 3D가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고요. 자, 이 녀석을 Y축으로 뱅글 계속 돌려볼게요. 첫 키 프레임. 자, 이 녀석 첫 키 프레임. 여기다, 그죠? 여기 시작할 때 키프레임을 Y축으로 잡아주고, 이만큼 갈 때 한 바퀴 이만큼 갈 때 두 바퀴, 그러면 총 세 바퀴 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드래그 선택 F9.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children은 페어런츠의 움직임대로 같이 따라오고, 자, 페어런츠의 움직임 같이 가면서 자기는 자기 혼자만의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자, 페어런츠와 children 기능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룰 오브젝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누리라는 거는 컨트롤 자체를 하는 거고요. 묶어서 컨트롤하는 어떤 컨트롤러의 기능을 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페어런트 기능은 두 오브젝트와의 어떤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 각각의 기능 중에서 하나가 또 뭐 할 때 하나는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거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두 개가 3D 레이어를 체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3D 레이어가 풀어지면 자 하나가 3D가 풀어지면 안 돼요. 같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고 해야 돼요. 같은 물론 둘 다 아니면 상관없죠. 둘 다 아니면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윙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되니까 뷰포트 보는 거 핏 화면에 꽉 맞춰주죠. 그죠? 마우스 오브젝트 마스크를 해서 모션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일단 두 가지를 가지고 해볼게요. 마스크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new 텍스트 이거는 이제 오파시티 투명도랑은 다른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new 자 쉐이퍼 레이어 도형 레이어 선을 봤습니다. 텍스트인데 자 요 글자가 요 라인 위에 컬러 바꿔볼게요. 쉐이프 레이어 띵 여기 굵기죠. 굵기 여기 굵기입니다. 굵기 면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라인만 썼을 거니까 스트로크 라인 자 여기서 글자가 요 위로 올라오는데 밑에 자 움직임을 줄 겁니다. 첫 포지션 텍스트 포지션을 잡아볼게요. 텍스트 포지션 P 눌러서 첫 스타워치 아이콘 자 여기 이제 여기 도착하는 위치가 지금 첫 키프레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쫙 밀어놓고 여기 밑으로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 그 영역만 보이는 거예요. 해당 레이어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본 레이어에다가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 이 포지션 값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프리컴프라는 걸 합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잘 프리컴프라는 거예요. 프리컴프는 말 그대로 새로운 폴더에다가 집어넣고 그 기능을 갖다 잠시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 따로 보이게끔 하죠. 다른 기능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자, 방법은 컨트롤 시프트 C. 그러면 해당 레이어 선택된 거 프리컴프 마스크 텍스트 컴프라고 되어 있어요. 자, move all 뭐냐면 이건 이제 안에 기존에 있던 움직임을 그대로 가져오시겠다 이 뜻입니다. 자, 해주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움직이면 그대로 있어요. 대신에 레이어 색깔이 바뀌었죠. 그죠? 이게 컴프를 뜻하는 색깔입니다. 이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기존에 내가 작업했던 위치에 이렇게 기존 했던 것들이 다 있어요. 수정은 여기서 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거는 이제 렌더링 필요 없고 자, 이것도 많이 꺼도 돼요. 껐을 때 더블 클릭하면 다시 들어가지니까 생기죠. 그죠? 자, 이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자, 마스크를 씌울 건데 마스크를 씌우는 위치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자, 텍스트 여기 있을 때는 안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를 쏘는데 마스크는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고 도형을 선택하면 바로
마스크처럼 쓸 수가 있어요.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보이면 노랗게 보여주는 게 마스크예요. 마스크는 말 그대로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이 전체 화면에서 요만큼 구멍을 뚫어서 요 안에만 모든 이미지나 뭐든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멍 뚫어 놓는 거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움직이면 이렇게 글자가 나와요.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작업했던 모든 키프레임들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드래그 하시고 U 해주세요. U. U는 키프레임 작업한 것들은 다 이렇게 어떤 명령들을 메뉴를 해주는지 다 보여주는 게 뭐다? U. 자, 키프레임은 활성 안 되죠, 그죠? 뭘 했지? 로테이션을 이렇게 작업을 했구나. 이거는 룰로 이렇게 작업을 했구나. 응? 이거는 뒤로 조금 더 밀어. 첫 번째 기능 길다,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Alt키 눌러서 좀 줄여주고, 키프레임은 언제든지 이렇게 조절이 변화가 위치 변화 대신에 가지고 있는 수치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키프레임 위치로 인해서 시간만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걸 모션 블러, 바운스, 뉴 오브젝트, 페런트, 마스크 텍스트.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F9, F9. 자, 이것도 더블 클릭에 들어가서 이 녀석도 조금 조절해서 천천히 나가서 F9.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면 나올 때 어때요? 달라졌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렌더링을 할 건데, 굉장히 렌더링이 물론 그 미디어 인코더라는 어도비사에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프리미어를 넘겨서 하면 되는데, 에펙에서 일단은 H264가 가끔씩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H264를 많이 했는데, 저도 에러가 나서 지금 설치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퀵타임으로 많이 합니다. 퀵타임으로. 자, 렌더링 할 때 선택하고 타임라인 선택된 사수 컨트롤 M. 요거는 어디 있다? 자, 그죠? 컨트롤 M. 그러면 렌더 큐가 나왔어요. 렌더 큐, 렌더, 프리렌더. 그죠? 자, 렌더 큐 나왔을 때 딴 건 손대지 않습니다. 자, 베스트 세팅에서 베스트고 풀인 것만 확인하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자, 아웃풋 모드에서,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퀵타임은 설치가 안 돼서 퀵타임 설치하는 게 좋아요. 이제 음악은 JPG 뭐라는데, 뭐 웨이브 파일도 하고 많이 하는데,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주로 세 가지 AVI, H264, 퀵타임 이렇게 합니다. H264가 뭐냐면 미디어 플레이어를 줄임말이죠. 그죠? 미디어 플레이어 4를 줄임말이죠. MP4. 이제 H264가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AVI는 압축률이 떨어지면서 화질은 좋은데 화질도 별로고 압축률도 떨어지는 게 AVI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렌더링 했던 코덱 정리를 하는 게 공부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또 설치하기 힘드니까. 자, 그럼 퀵타임은 인터넷 들어가시면 퀵타임 있어요. 퀵타임 설치하면 돼요. 윈도우용 퀵타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 길이 간단하게 일단 퀵타임으로 해볼게요. 저는 퀵타임. 자, 퀵타임에서 포맷 눌러서 자, 여기 H264가 있어요. 요거는 에러가 잘 안 나더라고요. H264 이것도 설치해야 됩니다. 코덱 오케이 해주시고 하는 이유는 압축률이 좋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출한 과제들 가끔씩 보면 그냥 AVI로 내게 되면 10초짜리인데도 불구하고 5기가 10기가씩 돼요. 10개만 만들면 100기가죠. 그죠? 뭐 영화도 아니고 10초짜리가 이게 그래서 코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5초짜리 만드는데 뭐 1기가 뭐 2기가 이런 거는 이제 코덱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H264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압축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용량을 많이 줄여주면서 고화질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웃푸트 어디다 저장할 거냐라는 거야. 저장 경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네, 저장 경로. 뭐, 학교가 있으니까 뭐, 여기다 바로 하자. MOV 저장. 그러면, 여기다가 렌더 눌러줍니다, 렌더. 자, 모션 블록 확실하게 보이죠, 그죠? 블러 효과가 확실히 다르죠, 그죠? 그냥 돌아가는 거랑 잔상이 남는 거랑 엄청난 느낌이 다르다는 거. 한 번 더. 보세요. 잔상. 그죠? 잔상 굉장히 많이 남죠? 요거 보세요. 잔상 거의 없다, 그죠? 그래서 모션 블러를 쓰는 이유는 저는 잔상 효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게 텍스트 모션은 텍스트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뭐 그래픽도 되고 영상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 즉 텍스트 모션 그래픽 쪽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응용하는 방법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ew composition. 자, new composition 이름 텍스트 모션 이렇게 이름 정하시고 사이즈는 뭐 늘 얘기하다시피 1080 사이즈로 기본으로 하시고요. 29.9 프레임. 그 다음에 스타트. 그 다음에 도레이션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간, 분, 초, 요게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작업할 시간을 정하고 준비를 하면 세팅을 하면 되겠다, 그죠? 요거는 백그라운드 컬러 눌러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눌러서 컬러를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일단 텍스트를 먼저 쳐볼게요. 텍스트 다운. 이렇게 해서 대문자로 선택 툴 선택하시고 대문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는 뭐 바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치셔도 되고요. 다시 텍스트를 쳐셔도 되고 아니면 이 녀석을 복사해서 써도 됩니다. 컨트롤 D가 복사입니다. 자, 복사인 건 위로 올려서 텍스트 업 이라고 치겠습니다. 텍스트 업. 자, 이렇게 정해진 텍스트들을 밑에서 up은 밑에서 올라오게, 텍스트 다운은 위에서 내려오게끔 할 거고요. 그 마스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중앙에 도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펜 툴을 쓰셔도 되고요. 선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펜 툴이나 도형 툴을 써야지만 도형을 만들어지는 거고, 만일에 선택하고 도형을 그리게 되면 마스크의 기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일단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펜 툴로 중앙에 클릭, 시프트 키 누르고 클릭. 자, 요거는 기존으로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컬러. 그 다음에 요게 굵기.
자, 도형 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더 깊이 있게 해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 잠시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이렇게 내려가시면 컨텐츠 가시면 이렇게 스트로크 관련된 거, 여기 있는 옵션과 유사하게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컬러 바꾸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 있고 뭐 스트로크 굵기 여기서도 조절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라인 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튼 캡은 여기 보시면, 자,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 마우스 휠 눌러서 움직이면 화면을 이렇게 보고 싶은 위치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죠? 자, 이게 지금 버튼 캡입니다. 버튼 캡, 라운드 캡, 돌아가게끔 되는 게 라운드 캡. 요거는 프로젝팅 캡. 자, 여기 앞전과 다르죠, 그죠? 끝나는 점을 같은 두께로 감싸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프로젝팅 캡.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라는 거는 해당 오브젝트가 오브젝트에다가 그리게 되면 마스크하고 오브젝트의 모션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별도로 구분시키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를 프리컴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프리컴프는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건데, 뭐 어떤 폴더라든지 기타 작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감싸 놓고 새로운 작업을 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그리게 되면 마스크로 해서 보여지는 이 안에 있는 구멍에만 텍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가 따라다니게 모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나중에는 마스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두 개를 모션을 먼저 잡아 봅시다. 자, 텍스트 다운 둘 다 같이 복수 선택하시고 포지션 단축키 뭐였죠? P. 자, 첫 키 프레임. 자, 잡아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이 위치에 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키 프레임은 이 녀석들의 이 위치입니다. 포지션.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움직여서 자, 1초 정도.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게 X축 좌우, 요게 위아래, 아니면 그냥 바로 잡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선택 위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죠? 그러면 이 텍스트가 이 라인을 지금 지나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안 보였다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션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모션을 잡아 주시고, 자, 해당 업부터 해봅시다. 업, 컨트롤 프리컴포를 만드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C, 커맨드 시프트 C. 자, 이렇게 나오면 이 텍스트 업이라는 단어를 컴프화 시키겠다. 그리고 move all이라는 거는 여기에 적용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가지 모션들을 인식하게끔 하겠다. 오케이 해주십니다. 자, 마찬가지 텍스트 다운도 컨트롤 시프트 C.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움직이면 똑같죠, 그죠? 왜? 프리컴프는 요 녀석에 한 번 더 덮은 거기 때문에,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단축키 P 누르시면 요렇게 이 녀석에 대해서만 프리컴프 안에 있는, 즉 폴더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이 프리컴프에서 컴프로 따로 별도로 이렇게 저장하게 됩니다. 에펙은 이 컴프의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컴프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순차적으로 다시 재세팅해서 전체적인 모션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컴프의 개념을 잘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자, 업 되는 부분은 요 위에 보여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인디게이트 위치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다운. 자, 업 위에다가 자, 마스크를 그려볼게요. 마스크. 이렇게 텍스트가 나올 수 있는 범위만큼, 자, 라인과 거의
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라고 레이어가 생겼고요. 다운도 마찬가지. 이렇게 충분히 텍스트를 덮을 수 있게끔 내가 만든 오브젝트를 충분히 감쌀 수 있게끔 마스크를 그려줍니다. 자, 그리면 자, 요렇게 안 보이다가 샥 보이죠, 그죠? 자, 요 차이점은 뭘까요? 지금 포지션에서 키프레임에서 어떤 순서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그죠?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자, 요 키프레임을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죠? 자, 마찬가지 다운도 들어가셔가지고 단축키 P 누르셔서 이거를 반대로. 자,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포지션에 대한 모션 애니메이션만 움직인다, 그죠? 자, 그럼 전체로 돌아갔을 때, 자, 봅시다.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마스크를 이용한 텍스트 모션입니다, 그죠? 요런 것들은 나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응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작업했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텍스트를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썼던 거를 텍스트 글자가 하나하나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나중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그 애니메이터라는 기능을 배우게 될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서 먼저 살짝 한번 보여드리고 텍스트에서 애니메이터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를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들어가셔서 자, 여기까지 해서 멈췄어요. 그러면 이 모션이 갔다가 다시 사라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포지션 값을 요 녀석을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는 시간을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추가 키프레임 항상 요거라고 그랬습니다. add remove. 자, 그러면 요 녀석은 바로 앞전에 있는 키프레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는 요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내리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고정, 다시 내려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자, 2초 때 고정, 그러면 고정되어 있다가 3초 때 다시 올라가게끔, 그러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죠? 자, 확인해 봅시다. 텍스트 모션에서 텍스트 업, 다시 사라지게끔. 자, 요런 어떤 구조를 하고 있죠, 그죠? 물론 이 각각에서 포지션 값을 키프레임을 움직이게 되면 순차적인 어떤 속도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르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업부터 올라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업, 다운은 업이 되고 나서 올라오게. 자, 키프레임을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업, 다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을 변형시켜 줄 수가 있고요. 좀 더 이제 키프레임을 정확하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었죠? 전체 드래그해서 F9 누르셔가지고 혹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키프레임을 세션해서 이지.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속도를 앞전과 다르게 느껴진다 보세요. 시작과 끝이 자, 조금 더 모션이 부드러워졌다, 그죠? 이걸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냥 평범하게 움직이는 정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이지를 하고 나면 시작과 끝에서 이런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자,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는 거는 뭐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프 에디터. 자, 다시 바꿔주고 베지어 곡선 만드셔서 자, 요게 베지어 곡선으로 만드는 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일에 이런 식으로 베지어 곡선 바꾸고, 자, 요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션을 좀 더 재미있거나 속도감 있게끔 바, 이렇게 만일에 바꾼다 그러면 움직임이 그죠? 모션이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이거는 X축 변화가 없이 놔두고 Y축만. 자, 이렇게 그래프를 움직여서 F9번 자, 슬릭 그다음에 자, 곡선 처리하시고 다시 해서 이지가 아닌 처리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간격이 좁으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보실까요? 그죠? 속도가 확 빨라지죠, 그죠? 확 가는 거예요. 간격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화를 주면 자,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응용을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그래픽 에디터도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마스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출을 했다, 그죠? 자, 모션이 이쁘게 나올 수 있게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